이번 시간에는 수학 삼각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삼각 함수는 덧셈, 그리고 조건이 있는 덧셈, 자릿수, 그리고 정수로 내리는 형태,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형태, 또 여기 난수를 변환하는 형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날짜와 시간 함수 있었죠? 날짜 시간 함수보다 조금 더 복잡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대표적으로 수학 삼각 함수에는 썸이라고 있어요. 썸. 썸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합계. 그래서 썸의 형식은 인수를 쉼표 단위로 더해줄 수도 있고, 예전에 우리 수식 배웠을 때 물결 배웠었죠. 물결. 자, 잠시만요. 물결을 대신하는 게 뭐라 그랬죠? 콜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B1, B2, B4, B5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면은 해당되는 주소의 값만 복사가 가능한 거고, B1 세미콜론 아니 B1 콜론부터 B5까지 하면은 이거는 B1에서 B5까지 물결이랑 같은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각각 셀을 지정해 주는 거. 이거는 더까지. 그래서 이거는 B1부터 B5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물결은 쓰지 않고 이 콜론으로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콜론이나 쉼표로 구분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sum if라고 있죠. sum if. 모든 함수에 if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if가 들어가면 if 뜻은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조건. 그래서 if는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sum if니까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달렸어요. 내가 원하는 조건만 더하겠다라는 뜻이고, 자, 평균을 구할 때는 average라는 함수를 쓰는데, average도 마찬가지로 average if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수를 세는 count라는 함수도 있는데 count if라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if가 달리면 조건이 달린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한번 보게 되면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서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합계 범위를 구하는 거. 합계 범위에서 합계를 구하는 거. 그래서 형식은 조건 범위를 먼저 긁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 다음에 합계 번호를 쓰면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sum 관련 함수다. 그래서 하나 더 있는데 sum ifs라고 나올 거예요. 나중에 다음에 sum ifs라는 함수가 있는데 끝에 s가 붙었죠. 복수라 조건이 2개 이상 붙는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ITQ 엑셀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배우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두 가지만, 이 sum이랑 sum if 이 두 가지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그리고 트렁크까지. 이 함수는 자릿수 함수입니다. 자릿수. 그래서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함수, 라운드 업은 자릿수를 올림하는 함수, 그리고 라운드 다운은 자릿수를 내림하는 함수다. 그래서 형식은 다 똑같습니다. 인수를 써주고 해당되는 인수에서 몇 번째 자릿수를 반올림할 건지, 또 라운드 업은 인수에서 값에서 몇 번째 자릿수를 올림할 건지, 라운드 다운도 마찬가지로 인수에서 몇 번째 자릿수를 내림할 건지,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 트렁크는 자릿수 아래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는 인수 그리고 소수 이하 자릿수를 버려주는 걸 트렁크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묶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인수 함수 int라고 하는 함수인데 가까운 정수로 내림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등호 쓰고 int라고 해주고 가로 닫고, 정수로 해준다 그랬으니까 소수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8.4라고 가로 닫아주면 몇이 나올까요? 8이 나오겠죠. 다시 int 가로 열고 7.9라고 해주면 몇이 나올까요? 7이 나옵니다. 소수 자리를 무조건 버려주는 거예요. 가까운 정수로, 0과 가까운 점수로 내려주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int 등호, 이제 음수로 한번 써볼게요. int 마이너스 4.9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가 되겠죠. 점점 더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이랑. 왜? 최대한 낮은 수로 내림한다고 했으니까 음수는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5가 더 멀죠. 0보다. 그죠? 그래서 가까운 정수로 내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MOD와 랜드 함수가 있는데요. MOD는 인수 1을 인수 2로 나눈 나머지의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몫을 구해주는 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몫을 구해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를 구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그래서 여기 예제가 있는데 7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원래 몇이죠? 3. 그렇죠? 2, 3, 6,
그리고 나머지 1. 6이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몫이었으면은 6이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머지를 구한다 했으니까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여기서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자, 등호 쓰고 MOD 함수, MOD를 쓰는데 9 나누기 9 쉼표 4 나눌 값 가로 닫으면 9 나누기 4 하면 몇일까요? 9 나누기 4 하면 2 몫은 2가 나오고 나머지는 1이 나오겠죠. 그런데 나와주는 거는 1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OD 함수는 나머지 값을 표기해 주는 거, 나머지 값을 구해 주는 거. 자, 다음 랜드 함수. 랜드 함수는 여러분들 게임할 때 랜덤이라는 숫자 많이 들어봤죠. 랜덤이라는 영어 단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난수라는 거는 임의의 숫자를 반환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의 숫자를 반환해 준다. 그냥 그래서 가로 안에는 인수가 따로 없어요. 가로 아래는 인수가 따로 없어서 설명을 보면 0 이상 1 미만의 난수를 반환한다 라고 했는데, 자, 자, 랜덤의 앞에 네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랜드 가로 닫으면 자 0.625 어쩌고저쩌고 숫자가 엄청 많죠. 자, 이거를 소수점 좀 줄여놓고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엔터를 쳐주면 0.9로 바뀌었죠. 항상 랜덤의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항상 랜덤의 값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수점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 바뀔 수 있냐면 곱하기 별 10으로 해준다.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1부터 0 이상 10 미만으로 변하게 되겠죠. 100으로 해주면 100 미만으로 될 거고 1000으로 해주면 1000 미만으로 이렇게 랜덤의 값을 반환해 주는 걸 랜드 함수라고 합니다. 랜드 함수. 그래서 수식 함수를 이렇게 지금 좀 봤는데 실습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썸과 썸 i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기존에 합계를 구할 때는 어떻게 했죠? 등호를 쓰고 D3 더하기 2, 3 더하기 F3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과목이 13과목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찍으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주는 겁니다. 썸,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그래서 썸을 눌러주고 국어부터 F까지. 아까 물결 얘기했었죠. 세미콜론이 가 있는 거 보이나요? 여기 세미콜론이 콜론이 가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물결을 대신한다. 그래서 D3셀부터 F3셀까지라는 형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덧셈을 쓰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쉼표를 이용해서 D3 쉼표, 2, 3 쉼표, F3 이런 식으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주면 값이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또 아까 말했던 콜론 방식과 그 쉼표 방식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썸을 눌러주고 자 D3부터 F3 쉼표 B3 이런 식으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주면 값이 다 참조가 되겠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숫자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과제로 내주면 G3부터 G11까지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혹시나 영상을 안 보고 그냥 하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어서 꼭 번호까지 같이 더해서 합계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아래 있는 각 과목별 점수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등호 쓰고 방금과 같이 썸을 써주고 D3부터 D11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우측 하단 잡아서 값을 다 내주면 영어 점수가 가장 높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합계를 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썸 if를 배울 건데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 if라고 써주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계를 구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썸 if 쓰는 조건이 2개 이상 우리는 썸 if만 해줄 거고, 썸 if를 더블 클릭해주면 레인지라는 값이 나오죠. 자, 이거는 범위라는 뜻입니다. 범위, 조건 범위. 자, 조건 범위가 있는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성이 이씨로 시작하는 학생의 과목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건이 이씨로 시작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름을 C3부터 C11까지 긁어주는 거예요. 범위를. 자, 여기서 이씨로 시작하는 사람만 찾아야겠죠. 쉼표. 자, 다음에 조건을 적어줄 거예요. 조건을 적는데 이씨로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큰 따옴표로 2라고 써주고 뒤에는 아무거나 붙어도 될 때 상관없을 때는 별이라고 써주면 돼요. 별.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로만 시작하면 돼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요. 쉼표 누르고 썸 레인지라고 나오죠. 이번에는 더할 범위, 합계 범위, 더할 범위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가 국어 칸이니까 국어의 범위를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D3부터 D11까지 다 해줬으면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씨로 시작하는 유나, 은서, 음표, 한소리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합계가 구해지겠죠. 지금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마땅히 예를 드릴 게 없네요.
문제를 풀면서, 다른 문제를 풀면서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이제 영어도 구해야 되고 수학도 구해야 돼요. 자, 한번 자동 채우기 해볼까요? 값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자, 여기 셀 주소를 한번 클릭해주면 내가 지금 참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자, D3부터 D11은 국어 점수가 표현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뭐가 들어와야 된다? 뭐가 들어와야 돼요? 조건 범위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조건 범위가 아니죠. 조건 범위가 아니라서 한 칸 자동 채우기로 땡겨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칸씩 파란색이 한 칸씩 이동되겠죠. 이래서 범위 전체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절대 참조 해줘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절대 참조를 여기다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F4 누르면 된다 그랬죠? 쌤이 또 이거 동영상 촬영할 때는 F4 키가 안 먹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다 절대 참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조건 범위는 움직이지 않겠죠. 대신 뒤에 있는 합계 범위는 한 칸씩 밀리면서 이동할 수 있겠죠. 배나 한번 해볼게요. 엔터키 누르고, 자, 블록 지정해서 쭉 당겨주면은 마찬가지로 조건 범위 잘 들어갔고 조건은 변하지 않겠죠. 한글이니까. 그리고 합계 범위는 한 칸씩 이동한 게 보일 겁니다. 자, 이게 sum if 방식, sum if 함수입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쌤이 또 지워서 과제로 내보내줄게요. 자, 여기 있는 거 영상 보시는 분들만 알고 계셔야 돼요. 합계를 구하는데 번호까지 구한다. 자, 사기치는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몰래, 자, 다음 함수를 한번 볼게요. 자, 라운드 및 트렁크 함수. 아까 라운드 함수랑 트렁크 함수는 무슨 함수다? 자릿수 함수라 그랬죠. 자릿수. 그래서 이 자릿수를 어떻게 한다? 라운드는 반올림.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죠. 반올림, 올림, 내림. 트렁크는 아예 버림. 이런 식으로 함수 네 가지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성하기 전에 함수 형식을 볼게요. 이건 형식은 쌤이 왜 묶었냐면 똑같아서 그래요. 인수 써주고 자릿수 써주고, 인수 자릿수, 트렁크도 인수 소수 이하 자릿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릿수를 쌤이 여기다가 적어놔 봤어요. 이거 원래 직접 적어줘야 되는데 이거 참조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호 쓰고 라운드 함수, 라운드. 자, 처음에 넘버 기준값이 있어야겠죠. 기준값은 C3에 있습니다. 기준값은 C3을 클릭하고요. 쉼표. 자릿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줘도 되고, 자릿수가 따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주소를 참조해 줘도 됩니다. C3에서 자릿수는 BU 마이너스 4라고 했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아이고 13,000 13만인가요? 13만이 나왔네요. 자, 이거 그대로 옆에다가 똑같이 써볼게요. 등호 쓰고 이번에는 라운드 업 함수, 기준 숫자 C3 쉼표, 자릿수는 마이너스 4부터 반올림 시켜줄게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이번에는 값이 하나 올라간 게 보일 겁니다. 옆에 것도 등호 라운드 다운, 기준 숫자 쉼표, BU 자릿수, 이번에 똑같이 13만, 등호 쓰고 이번엔 트렁크 써주고 기준 숫자 쉼표 자릿수 가로 닫기 하면은 13만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13 왜? 자,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요 소수점, 자, 잘 보세요. 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0이, 자,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자릿수가 증가하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2, 3, 4 여기서 반올림을 해주고 올림을 해주고 내림을 해주고 버려주니까 값을 한번 볼까요? 자, 13만 1415에서 네 번째 자릿수 1415에서 1, 요 1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 4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호를 써줄게요. 다시 한번 함수를 써줘볼게요. 라운드 값 쉼표 마이너스 4 가로 닫기. 자, 13만이 나왔죠. 13만. 이 네 번째부터 반올림을 해줬으니까 이 1을 반올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죠.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가 다 0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0으로 변해지는 거고, 라운드 업은 무조건 올려주라고 했으니까 숫자가 1이든 0이든 무조건 올림을 해주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14만이 되는 거고,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버림이니까 13 밑으로 네 번째 자리에서 무조건 다 버려주는 거, 0으로 버려주는 거.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다 버려주는 거. 자, 이거를 그러면 자동 채우기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동 채우기 하기 전에 이 기준 숫자 고정시켜 줘야겠죠. 기준 숫자 F4로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고정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한번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라운드도
라운드도 고정, 고정. 뒤에 있는 거 라운드 다운도 고정, 고정, 고정. 자, 여러분들은 꼭 F4를 이용해서 하세요. 쌤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자, 이거 그대로 자동 채우기 쭉 내려줘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해당하는 자릿수 값에 대해서 반올림이 된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값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는 정수 부분을 반올림해 주는 거고, 양수일 때, 양수 자릿수일 때는 소수짜리 부분을 반올림해 주는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아까 쌤이 0은 소수점 뒤에 바로 뒤에 있는 부분을 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0, 1, 2, 3,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2, 3, 4, 5, 6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마이너스는 정수 부분의 자릿수를 올리거나 내려준다. 그리고 여기 0부터 4까지는 음수 부분은 소수점 이하 부분의 자릿수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에서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라운드 함수는 항상 이렇게 단독적으로 나오지 않고 어떤 값이 항상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합 형태로 다른 함수와 꼭 2가지 또는 3가지 이상의 함수를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라운드 함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운드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정수 부분의 자릿수를 올려준다. 정수 부분의 자릿수 올려줄 때는 항상 음수가 붙고 소수점 이하의 부분의 자릿수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0부터 4까지. 그래서 문제의 친절이 1000원 단위, 100원 단위의 자릿수를 올려줘라 라고 나와 있고요. 소수점은 소수점 몇 번째부터 자릿수를 올림해줘라 또는 내림해줘라 또는 버려줘라 라고 친절하게 나올 거니까 이 개념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MOD 함수, 프로덕트 함수, 인트 함수, 란드 함수 이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D 함수는 아까 무슨 함수라고 그랬죠?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라고 했었죠.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인데 총 인원수가 92명이 있고 지하철에 탈 수 있는 사람은 90명이래요. 그러면 몇 명이 남을까요? 당연히 2명이 나눠지겠죠. 그럴 때 등호를 써주고 MOD, 자, 나눗셈의 나머지 값을 구합니다. 이렇게 함수에는 친절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MOD 처음에 총 인원수를 뭘로 나눈다? 지하철 정원수로 나누면 몫은 1이 될 거고 나머지는 당연히 2가 나오겠죠. 자, 이럴 때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지하철 정원수가 45라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45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남는 사람은 2명이 남겠죠. 왜? 45명씩 2번 탈 수 있는데 45번씩 2번 탈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못하는 남는 사람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프로덕트 함수인데 프로덕트 함수는 모든 인수를 곱한 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모든 인수값을 곱해서 구해주는 함수다. 자, 그래서 우리 관광과 교실이 총 3개에 각반 의자가 26개가 있어요. 그 값이 만원이래요. 그러면은 3 곱하기 26 곱하기 만원 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등호를 써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곱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C8부터 C10까지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면 총 금액이 78만원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인수의 값을 구한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프로덕트 써주고 꼭 이렇게 다 긁어줄 필요 없이 해당되는 값만 해주실 수도 있어요. C8 쉼표, C10 쉼표, C9 이런 식으로 구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트 함수, 더 작은 정수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등호를 써주고 잠시만요. 하나만 더 만들게요. 음수로 만들어 볼게요. 자, 등호를 써주고 인트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을 한대요. 그래서 가까운 정수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더 작은 정수로 구해주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트라고 써주고 이 값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점을 버려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뒤에 있는 1, 2, 4, 5가 버려지게 되겠죠. 이러면 9953이 나오겠네요. 마찬가지로 등호를 써서 인트, 이번에 음수를 해볼게요. 음수를 해서 2, 4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더 적은 정수를 구해주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9953이 아니라 마이너스 9954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될까요? 자, 옆에 아래다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4.5로 우리가 해본다면 마이너스 4.5 양 옆에 제일 가까운 정수는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4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5가 있겠죠. 그리고 정 가운데 마이너스 4.5가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5에서 더 작은 정수는 뭘까요?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5예요? 더 작은 정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5가 더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호를 써주고 인트 2, 5 눌러주시고 가로 닫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이해 가시죠? 자, 등호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랜드 함수는 뭐다? 랜덤 함수다. 아무 값이나 내어줍니다. 대신 그냥 가로만 썼을 경우에는 0부터 1까지의 함수. 0부터 1까지. 자, 이것도 예를 좀 만들어 볼게요. 곱하기 10. 이거는 곱하기 100.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등호를 써주고 랜드에는 인수가 안 들어간다 그랬죠? 랜드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0부터 1 미만의 값이 이렇게 표현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0을 곱해주면 10 미만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랜드 가로를 닫아주고 곱하기 10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0부터 10 미만의 값이 랜덤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쳐줄 경우에 눌러서 엔터를 쳐줄 경우에 값이 계속 변한다. 값이 지 마음대로 계속 변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드 가로 닫고 곱하기 100 해주면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수식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 말고도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쉬운 것만, 교과서에 쉬운 것만 나와 있어서 같이 알아봤는데 이것도 오늘 잘 알아두셔서 다음에 수행평가 할 때 같이 노력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